지난 토요일 임진각 일대에선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찬반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던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정유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현장에 갔다 오신 거죠? 네, 토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중계차도 타고 그러셨는데 대북전단 살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는 뭐 명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소가 있죠? 예, 명당이라고 하면 그 임진각에서 그 네. 대북전단 날리기를 시도했던 임진각 망향단 근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드산 통일전망대 근처가 가깝고, 그리고 또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강원도 쪽에서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그 북한 쪽하고 가까운 곳에서 그런 대북전단을 살포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가 네.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뭐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위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 근처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 하나만 넘으면 바로 북한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장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하나 막지 말아야 되나고 논란이 있었는데 25일 날은 차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막은 건 아니었죠. 예, 정부가 막은 건 아니고 주민들이 막았는데 제가 취재를 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텐트가 하나 쳐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텐트인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이틀 전부터 주민 8명이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면서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 기자 화면 뒤쪽을 보면 농민으로 보이는 주민들도 계시고 트랙터도 보이는데 트랙터는 왜 가져오신 거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트랙터 한 20대 정도가 왔는데 오기만 해봐라 밀어버리겠다 뭐 이런 예, 느낌으로. 네. 그만큼 주민들은 엄청나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임진강 북한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은 제한돼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관광업 아니면 농사 짓는 일밖에 없는데요. 지금 농번기여서 한참 뭐 수확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북한이 자꾸 포를 쏘니까 불안하고 또 북한이 포를 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걸 꺼려한다. 네. 어떻게 먹고 살란 얘기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보면 약간 추격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누가 쫓기는 그런 관계죠? 예, 원래 기자회견이 낮 네. 1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11시 반쯤 됐더니 갑자기 경찰들이 14개 중대 한 1000명 정도가 넘게 와서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따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대북전단 날리는 단체에서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하려고 전단이랑 이런 걸 꺼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랑 진보단체가 그걸 보고 아 이거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 가지고 풍선을 찢어버리고 전단도 다리 밑에다가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길거리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찢겨진 풍선도 있고 또 빼앗긴 그래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널려진 그런 전단지도 있었는데 뭐 취재할 때도 조금 고생은 하셨겠어요. 아, 네,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고, 네. 그리고 전단지도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주워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누가 뿌린 건지부터 알아보고 네. 또 근처에 트럭이 있어서 이건 무슨 트럭인지 또 알아보고 했더니 그게 이제 풍선 날리기 위해서 수소 통이랑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자, 결국은 그 명당 자리를 놔두고 결국은 어쨌든 살포는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뿌렸는데 다른 장소로 옮겨서 뿌렸죠. 예, 그 찬반 단체가 굉장히 팽팽하게 충돌을 하고 뭐 계란을 던지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버스가 후진을 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벌떼처럼 쫓아가면서 막 추격전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보수단체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파주 트레이닝 센터 근처에 있는 공터에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또 반대하는 단체가 쫓아와서 또 맹렬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하는 동안 박상학 대표 이번에 대북전단 날리는 걸 그 주도했던 대표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소 실은 차도 사라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디 갔는지 찾아봤죠.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대북전단을 살포를 하려고 하는 측이나 그걸 막으려는 측이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지만 어쨌든 남남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내부 사회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패널들과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질문이죠. 강현재 변호사님.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나요? 막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도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면적으로 무조건 앞으로는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기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아주 평상시에 대북전단을 뿌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까 말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북한이 포격을 했잖아요. 그 전단 뿌리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굳이 또 이 상황에서 또 자극을 하는 듯한 전단 뿌리기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현수막에 있는 게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껴졌던 게 우리가 삐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 이런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생계권 보장 차원도 지금은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전단 살포 앞두고 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원점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실제로 그래서 실탄을 발사하지도 않았습니까? 자, 알파고 기자. 그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은 그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수수께끼라고 봅니다. 수수께끼다. 왜냐면 한국 헌법으로 따져보면 북한까지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네. 뭐 무슨 어떤 시민 단체를 말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다만 북한도 지금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고 저는 4년 전에 연평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제 연평도도 때문에 가봤어요? 예,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그때는 그 조그마한 의 때문에 우리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런 대북 전단 메시지를 보내주는 단체들이랑 정부가 좀 약간 대화를 하면서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시기 때 특히 북한이 많이 예민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대화를 통해서 좀 막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갑자기 거기서 또 포격을 하고 그 임진각에서 주민 한 명도 죽으면 그 주민 한 명의 인생이 그 생명이 수많은 대북 전달 메시지랑 똑같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저 북한의 지금 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체제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민간 단체가 풍선을 날리는 걸 정부가 막지 못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진보 단체나 친북 단체에서 저거를 막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천 군민들은 북한이 총을 쏠 것이다. 날리면. 그런데 보수 단체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날려도 저쪽에서 총을 쏘지 못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풍선을 날려야 된다, 안 날려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사실 뭐 북한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건 좀 과잉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전략을 쓰건 안 쓰건 간에 그런 상황이면은 이 계속 평소에 대북 전단 뿌리던 보수 단체가 지금 시점에 좀 참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랄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게 이 대북 살포를 막는 단체가 이제 친북 단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저 지역의 그 대북 전단을 막는 그 대다수 분들은 아마 지역 주민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상황일 거예요. 물론 많겠지만 친북 단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기 시민 단체들이 갔잖아요. 시민 단체가 갔다는 얘기는 저 시민 단체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순수하게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막았을까요? 왜냐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미 한 번 나고 60년 전에는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지금 이런 뭐 풍선을 가지고 우리는 또 대한민국 안에서 의식적으로는 좀 분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나 북한을 가지고 예민한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알파고 기자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왜 또 남남 갈등을 유발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시네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느 나라나 뭐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 뭐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뭐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예를 들면 이 전단을 사용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심리전을 활용하지는 못하죠.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경제적으로도 이 전단을 만들고 이런 데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쪽으로 대남 어떤 뭐 전단을 보낸다라고 해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봤을 때는 별 뭐 영향을 사실 안 받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그 영향을 받죠. 근데 지금 북한이 민감한 것은 어떤 그만큼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 때문에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그것을 지금 살포하는 우리 그 단체가 공개를 해서 어느 날 어느 일시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체제의 특징상 민주사회인데 그것을 어떤 국가기관이 개입을 뭐 할 수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일부러 알려줘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를테면 뭐 공청회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뭐 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은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뭐 판단을 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사실은 비공개, 뭐 속된 말로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보내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뿌리겠다. 라고 하는 건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을 화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화나게 한다기보다도 실제적으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압박이 굉장한 될까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 같은 어떤 뭐 의도를 두고 여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그 단체의 어떤 속성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단체와 그렇게 하지 않은 단체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하는 그 단체는 나름대로 그 자금을 좀 모으는데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져야 후원금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이제 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우리가 좀 지적을 저는 해야 되지 풍선 않겠습니까? 날리기에 대해서 우리 강현주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같은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굳이 한다고 할 때 정부가 막지 못하는 거는 그건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못 막는데 설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전략적으로 풍선 날리기 단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남북 대화를 갖다가 우리를 핑계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반대로 너희들이 그럼 두고 보자. 너희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리겠다. 역으로. 대화에 응해라 하는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단체가 조금 자중을 하던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던 어쨌든 사안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